41년생 82세 되었고요. 서울에서 지하철 택배를 열심히 하면서 지내는 조용문입니다. 지하철 택배 일은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되셨습니까? 시청에서 직업 소개하는 담당 직원이 지하철 택배 모집하는데 한번 가보겠느냐고 그래서요. 테스트를 했는데 휴대폰으로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도는 할 수 있어야 이제 할 수 있었는데 노인들이 13명 그중에서 저 혼자만 됐죠. 그래가지고 취업이 돼서 하게 됐습니다. 금년 4월이면 딱 12년 됐죠. 12년 되셨죠? 예, 12년. 아니 그저 12년이면 꽤 베테랑이신데 하루 일과가 보통 어떻게 되십니까? 9시까지 종로 상가역으로 갑니다. 가시고요. 예, 가서 출근했다고 문자로 사무실로 보내면은 오다가 오죠. 그러면 물건 받는데 가서 받아가지고 예, 걱정 마시고요. 잘 전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지하철을 타고 이동해서 택배 일을 갖다 주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 시작합니다. 예, 틀림없죠. 예. 주로 어떤 물건을 배달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물건을 배달하시겠지만. 서류가 제일 많고요. 네. 그 다음에 종로 상가역이면은 주얼리 상가가 이제 아, 그 주변에 있거든. 많죠. 예. 예. 그래서 그 주얼리 제품을 배송해 주는 거 이제 많고요. 예. 그리고 요즘 그 보청기 노인 인구가 이제 많아지니까 예. 보청기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배송을 하는 아, 추세군요. 예, 추세. 요즘은 그 배달 건수가 하루에 한 몇 건 정도입니까? 요즘은 별로 없어요. 없고 대개 한 2, 3건 많아야지 4건 정도 있는데요. 네. 한 4, 5년 전에는 5건, 6건 이렇게 많았었거든요. 아, 근데 하루에 2건, 3건이면은 이게 시간이 좀 많이 남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남은 시간은 계속 배송 문자를 기다리시는 건가요? 예. 승강장에 의자가 있어요. 예. 거기서 앉아서 기다리죠. 잠깐 사이에 올 수도 있고 예. 길게는 2시간까지도 기다려야 되는데요. 아, 근데 거기서 시간 보내시려면 좀 무료하시지 않으십니까? 예, 무료하죠. 어떻게 보내십니까? 예, 이제 요즘은 그 넷플릭스라는 앱이 예, 플렉스 보세요? 그럼요. 그걸 이제 깔아가지고 아, 거기서 이제 휴대폰을 자유자재로 사용하시는데요? 잘 쓰시네요. 아버지 뭐 보고 계세요? 지금 넷플릭스 영화 캐치미 온 유어 뭐 영어 제목인데요. 미국 FBI하고 금융 사기범하고 수사하고 사기 치려고 하고 하는 그런. 오징어 게임도 보셨습니까? 그럼요. 오징어 게임 보고 감상을 블로그에 올렸죠. 이정재 기자가 참 잘했다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 식사 같은 거는 어떻게 하시나요? 식사요. 집에서 아내가 이제 싸주는 김밥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예. 빵도 있고, 또 맛있는 떡 같은 거 뭐 정해진 게 없이 그때 그냥 간편하게 그냥 뭐 식당을 가서 이렇게 드신다든가 그런 경우는 별로 없군요. 그런데 점심을 먹는 것이 식당에 가서 먹을 만한 그런 여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갑자기 또, 언제 오다가 올 줄 모르잖아요. 예, 맞네요, 맞네요. 기다려야 되니까. 기다리고 또 식사 시간에 오다가 떨어지면은 그건 바로바로 움직여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식사 끝나고 이렇게 간다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는 여간에 있어도 조금 춥지 않나요? 그 바람도 불고 해가지고. 춥죠. 예. 더구나 저는 이제 추위를 많이 타는 체질이어서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 방한복을 후드티인가요? 요 예. 후드 이거 뒤집어 쓰고 두툼하게 이렇게 입어서 뭐 몸은
이제 보온이 되지만은 발이 제일 시렵죠. 발이 시렵죠. 예, 발이 발은 맞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손하고 발이 시려워요. 예, 이렇게 신고 있어도 한 30분 이상 되면 시려우니까 그냥 이렇게 서서 이렇게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추위를 피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좀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실례지만. 수입이요. 2건, 3건 할 경우 순수입은 2만 원 정도입니다. 2만 원이요? 예. 큰 돈이죠. 어, 2만 원. 아 물론 그 옛날에는 건수가 많을 때에는 한 5, 6만 원까지도 수입이 올랐던 적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 수입의 절반도 안 되죠. 아 근데 이게 생각해 보면은 그 댁에서 이렇게 아침에 나오셔가지고 대기하는 시간도 있고 그런 데 비해서는 2만 원이면은 조금 너무 예. 저는 2만 원도 큰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움직이면은 2만 원 오히려 까먹는 생활인데 그렇잖아요. 예. 혹시 그 전에는 무슨 일 하셨어요, 선생님? 조폐공사에서 30년 재직을 했습니다. 조폐공사에 계셨군요. 그러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저 가족분들은 뭐라고 안 하십니까? 뭐 예를 들면 추운 날씨에 이렇게 또 고생하시는데 이럴 때는 그냥 쉬시는 게 어떠세요? 이런 얘기 안 하세요? 하죠. 특히 자식들은 이제 딸이 그만 돌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제 아빠 그러다가 병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혹시나 또 걱정을 걱정이 해서, 되시니까요. 네, 맞아요. 이제 그래서 뭐 많이 말리고 예. 있는데 저는 사실 놀면은 더 아파요. 그러니까 노인들은 부지런히 움직이고 일하고 걸어다니는 것이 최고 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12년 전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 비해서 지금은 훨씬 건강해졌죠. 아, 지금 이게 뵙기에 네, 상당히 진짜. 건강해 네. 보이시고 그럼요. 너무 좋아 보이세요. 온몸 체조해도 유재석 씨보다 많이 할걸요. 아니 지금 블로그를 하신다고 그래요? 예, 블로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아, 그 네네. 택배 일지를 이렇게 이제 조금 이게 일기 형식으로 좀 쓰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12월 12일 음력 지하철 택배원 일기. 오늘은 지하철 택배원이 좋아하는 숫자가 겹치는 날이다. 바로 음력 12월 12일이다. 양력으로는 1월 14일 금요일이다. 부천 시청역 대합실에 있는 복숭아 아트타일 벽화. 복숭아 꼭지가 입체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특이한 벽화이다. 예전에는 부천 전력이 복숭아 가시원이 있었던 풍성한 농촌이었나 보다. 이게 매일매일 뭔가를 기록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시작하게 된 이유가 좀 있으실까요? 예. 사람이 살면서 산 것에 대한 기록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퇴직하고 나서 IMF가 있던 해거든요. 아 그때 은퇴를 하셨어요? 예. 그때 이제 정년이 1년 남았는데 IMF 때문에 이제 1년 앞당겨서 명예퇴직을 했죠. 아 그러셨군요. 예. 사업을 그런 아. 걸 예. 은퇴하시고 사업을 하셨어요? 예, 예. 주위의 권유로 이제
했는데 얼마 안 가서 바로 망해버렸죠. 이게 사실 은퇴를 하신 그 나름의 그 목돈을 예. 이렇게 사업을 해서 이렇게 또 투자를 하셨다가 이게 잘 안 되면은 이게 상심도 크시고. 후유증도 네. 또 굉장히 좀 크실 텐데요. 그럼요. 신경을 쓰다 보니까 불면증에 걸려가지고 이제 과거를 다 잊어먹게 됐거든요. 과거를 다 잊어 예, 예. 버리셨다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그 뒤로 치료를 해서 나았는데 그때 이제 나은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지난 일에 대해서 일기를 썼더라면은 기억을 할 수 있었고 좋았을 텐데 너무 이제 막막한 거죠. 지난 일을 한 4, 5년 공백이 있으니까 그 중요한 때 이제 그래서 블로그를 하면은 좋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 잠깐 얘기를 하셨지만 집도 못 찾으시고 가족분들도 못 알아보고 기억이 한 얼마간은 이게 좀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좀 상태가 좀 안 좋으셨다고요. 어느 정도였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네, 잠을 잘 못 주무셔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수면제를 이제 복용해야 잠이 드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그 후유증인지 이상한 행동이 많이 일어나요. 갑자기 엉뚱한 차를 몰고 진짜 집 근처도 아니에요. 완전히 정반대 방향. 그런데 가서 있다가 우리 아들이 가서 다시 아버지를 모셔오기도 하고. 그리고 같은 이제 친정 조카가 왔는데도 당신 누구세요? 하고 할 정도로 참 막막하더라고요. 그 당시만 해도. 많이 힘들었죠. 근데 당황했지 저는 항상.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하고 이제 결혼해서 이 세 자녀를 키우면서 했으니까 좋고 나쁜 거 다 있잖아. 근데 애들 3명을 키우면서 얼마나 그 당시는 참 이쁘고 뭐든지 참 희망에 차고 한데 그런 거를 기억이 안 난대요. 그런 게 좀 안쓰럽잖아요. 몰랐어요. 기억을 잃어간다는 그 의식을 못하죠. 예, 못했죠. 그런데 뭐 아들, 딸 결혼식 같은 거 기억 못하고 이제 대구에 살 때였는데 대구에서 그 우리나라 큰 사고로 생각하는 그 지하철 참사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전혀 기억 못하지. 저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난 아직도 이 순간을 이별이라 하지 않겠네. 달콤했었지. 그 수많았던 추억 속에서 흠뻑 젖은 두 마음을 우린 어떻게 잊을까. 나의 곁으로 부지런히 기억을 해두면은 그거라도 있고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 이제 그 기억을 되살리면서 지낼 수 있을 거이다 하고 이제 사진도 올리고 블로그도 할 겸해서 이제 블로그를 했던 것이고. 오늘을 주제로 블로그에 글을 쓰신다면 예. 어떤 글을 써보고 싶으세요? 블로그를 쓸 때는 제목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 네네네. 예. 제목을 어떻게 하겠느냐. 유재석 씨, 조세호 씨를 앞에 세우면은 워낙 많아요. 유명하신 분들이라. 예, 안 됩니다. 일단은 저희 이름으로. 일단은 네. 이름으로 좀 예, 그러니까 안 되고
지하철 택배원이 유퀴즈에 출연. 딱 제목 이렇게 하면은 검색 순위가 올라가고. 그럼 사진도 조금 올리실 예정이십니까? 그럼요, 올려야죠, 당연히. 올려야 되겠죠. 이렇게 올려 주시도록 좀. 그럼요. 그럼요. 그죠? 예. 당연하죠. 예. 오늘 또 뒤에 우리 또 선생님 오늘 눈이 내려가지고 예, 맞습니다. 전체적인 이야기 분위기가 아주 따뜻합니다. 눈이 오는 날은 또 블로그 또 쓰시면 또 감성적이겠네요. 그럼요. 아. 블로그에다 하트 그려놓고 아내한테 이제 보내는 그런 블로그 올린 적. 또 있으세요? 보셨습니까? 사모님께 올리는 글도 있었어요? 예. 어떤 글귀가 좀 기억에 남으셨어요? 젊을 때는 그런 표현을 잘 안 하더니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사당한다고. 젊을 때는 왜 안 하셨어요? 젊을 때 싸우기 바빴죠. 예.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사랑한다고. 사랑한다는 표현을 많이 하시는군요. 70이 넘으니까 겨우 철이 들던데요, 제가. 혹시 20대로 돌아가시면 꼭 좀 해보고 싶으신 거 있으십니까? 뭘 해보고 싶으십니까? 지금 20대라면 뭘 하고 싶으세요? 우선 연애부터 하고 싶은데. 우리 다시. 아내하고 우리 사모님하고. 그럼요. 사모님 깜짝 놀랐잖아요. 지금 여기 분위기 갑자기 이 순간에. 어머니 다시 태어난다면 다시 선택하십니까? 아니요, 다른 사람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조세. 저는 뭐 당연히. 지금 분위기 몰라? 분위기가 그래도 뭔가 좀 어머니께 다시. 지금 분위기 몰라. 그걸 어머니 막 부정을 해. 표현하고 싶다고 막 하셔가지고 혹시나. 죄송합니다. 제가. 사모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신성희. 신성희 여사님. 우리 신성희 여사님께 직접 한번 얘기를 좀 해보시죠. 오늘 이렇게 눈 오는 날. 예. 여보, 그동안 나하고 살면서 고생 많았죠? 마음고생. 그렇다고 그러시죠. 여러 가지로. 그렇다고 그랬어요. 보통 이렇게 좌우로 할 만도 한데 그렇다고 그러시네요. 사실이니까요. 사실이니까. 예. 서로 의지하면서 사랑하면서 잘 살아봅시다. 화이팅! 화이팅 말고 선생님. 화이팅 말고 오늘 같은 날은 성희 씨 사랑. 이 성희 씨를 넣어서 한번. 이거 해보신 지 너무 오래되셨죠? 예, 그렇죠. 그거랑 사랑해를 좀 붙여서 한번 좀 해주세요. 화이팅 말고. 성희 씨. 사랑해요. 사랑해요. 네, 저도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저는 사랑이 똑같이 나올 줄 알았는데 네네네. 저도 존경합니다.